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8월, 9월, 10월 문제풀이 첫 시간입니다. 제가 강조했지만은요, 지금 넉 달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6월 달과 달라야 됩니다. 6월 달 공부는 다 잊어버리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넉 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요. 합격, 불합격 가려지잖아요. 모든 결과는요. 넉 달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합격을 했다면요. 지금 넉 달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만약 결과가 만약 나쁘다면요. 넉 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넉 달 마무리 정말 잘해야 돼요. 진검승부예요. 비장한 각오로 공부해야 됩니다. 얼마큼 중요한지는요. 제가 사례 한 가지만 들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17회 시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자, 이름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성은 배씨. 자, 이틀 전 수업하면서 배 누구라고 실명 공개했더니 앞에 번이요. 그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했더니 신랑 선배래요. 그래서 또 어리사내 물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래됐죠. 이분이 50대예요. 그 당시 나이로 53인가 4세로 기억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요. 벌써 이분은요. 65이죠. 그죠? 60대 중반입니다. 참 세월 빨라요. 자, 이분이 50대 초중반입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울은 아니고요. 지방입니다. 대구예요. 그럼 이분은 이제 대구 쪽 법원요. 법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집이 대구가 아니고요. 대구에서 1시간 떨어진 청도 들어봤죠? 청도 소삼 유명하잖아요. 청도예요. 집이 멀어요. 청도에서 법원 쪽에 사무실에 자가 운전하는데 딱 1시간 걸려요. 1시간 운전해서 온종일 사무장 근무하고요. 그리고 야간 수업을 들어요. 시내까지 왔어요. 야간 수업 다 듣고 10시 반에 마치고요. 다시 집에 들어가면요. 밤 12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자 출근해서 사무장 근무하고요. 야간 수업 듣고 밤 자정에 도착합니다. 복습을 전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장 일이 고되니까요. 야간 수업 들을 때 이분은 50대임에도 불구하고요. 투기해요. 딱 1년 공부했는데요. 항상 제 교탁 기준에서 왼쪽 가장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책을 딱 펴면요. 바로 빤히 보이거든요. 빤히 보여요. 직장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야간 수업 들을 때마다 이분은 굉장히 특이해요. 야간 수업 시간에 거의 절반은요. 졸아요. 졸기 바빠요. 졸다가 잠이 깨면요. 페이지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을 졸다시피 하고요. 집에 가면 자성입니다. 복습을 전혀 못해요.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은 가망성이 거의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반은 졸지 복습 전혀 안 하지. 결코 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우연히 5월 달에요. 이분이랑 저녁에요.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에서 자신감은 철철 넘쳐요. 자기가 50이 넘도록 여지껏 평생 지내면서 객관식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따라서 중개사 무조건 된대요. 그 말 듣고 제가 콧방귀를 꼈어요. 맨날 졸지 복습 전혀 못해요. 그 생활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7월, 8월까지요. 8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9월 1일입니다. 뒤늦게 시험이 2달 남았잖아요. 2개월 남겨두고 이분은요 판단합니다. 야, 시험 되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2달 남겨두고요. 9월 1일 날 변호사 사무실 직장을요 2달 동안 휴직계를 내요. 직장 2달 동안 휴직계 내고 직장 포기합니다. 집에 가세요. 부인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원래 내가 객관식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도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딱 2달 동안 별거 하자. 가정도 포기합니다. 딱 2달 동안 직장 포기, 가정 포기. 그리고 보따리 사들고 시내까지 옮겨요, 짐을요. 시내 화관 앞에 공무원들 공부하는 고시텔이 있거든요. 주로 방이요. 한 평 반 남짓합니다. 책상 하나에 누울 공간 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2달 동안요. 올인합니다. 단 2달요. 50대 사무장이니까 전략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하루 한 과목 끝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하루 한 과목 무조건 끝내지요. 민법, 개론, 공법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기본서가요. 그거를 하루에 한 과목 돌리겠대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올인합니다. 미친 듯이 봐요. 그러면요. 1차 2과목, 2차 책이 4권이죠. 6권입니다. 그러면 한 주일에 한 바퀴 넘어갑니다. 2달 동안 7바퀴 넘어갑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직장 포기, 가정 포기, 잠자는 것 빼고요. 2달 동안 정말로 올인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요. 마침 17회 시험 분위기가요. 좀 어려웠어요. 1차 시험 치면서요. 역부족을 느낍니다. 야, 내가 마지막 제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1차가 되기가 어렵겠네. 1차 시험 딱 치자마자 책을 챙겨요. 가방을 싸들고 운동장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교문 밖을 나서는 순간 2차 시험을 포기하는 겁니다. 1차가 안 된 걸 알고요. 막 교문 밖을 나가려는데 누가 붙잡아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누군가 하면요. 늘 같이 앉았던 짝꿍이 있거든요. 아가씨입니다. 그 아가씨가 마침 이분을 발견하고요. 불렀는 거예요. 부르면서 묻습니다. 왜 가느냐고. 나 시험 도저히 안 되겠어. 쳐보니까 역부족이야.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마음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요. 그러지 말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실전이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쳐봐라. 경험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요. 끌고 옵니다. 시험장에. 끌려봐요. 끌려와서 억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2차 시험을요. 끌려와서 시험을 봤어요. 여전히 포기 상태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발표입니다. 뜻밖의 동착객입니다. 기가 막혀요. 예. 본인이 떨어질 거라고 밀었는데 결국 1차도 요 시점 턱걸이 했고요. 예. 아가씨한테 끌려왔어요. 봤던 2차 시험마저도 시험을 합격했던 거예요. 예.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가씨가 부르지만 않았더라면 또 1년 고생했을 거예요. 재수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불려왔어요. 아주 2달 동안 밀어붙여가지고요. 보기 좋게 동착격을 했고 이분은요. 자기 인생 원칙을 계속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객관식은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단 2달 만이에요. 제가 계속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졸기만 했다가 막판 2달 밀어붙이니까 역전시키더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2달이 아니에요. 지금 넉 달 남았습니다. 곱하기 2예요. 더더욱 충분합니다. 그래서 넉 달 승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달까지 공부가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밀어붙이면요 무조건 동차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 넉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강의 순서입니다. 과목마다 패턴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의 경우는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약집 진행합니다. 요약집 하게 되면요 우리 교재 앞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잖아요. 요걸 본다는 말입니다. 먼저 요약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집 풀어요. 세 번째가 실전 테스트예요. 오늘 문제 나갔죠? 예. 실전 테스트 문제가 매주마다 8문제씩 문제가 나올 겁니다. 2달 동안요.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7월달, 8월달 학습 진도표였죠. 그죠? 그 프린터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드린 거는요. 아마 갖고 계신 분은요. 프린터 다시 한 번 더 진도표 볼까요? 진도표 보시면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주 받았으니까. 자, 처음에 문장이 좋아요.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노력을 아끼면 합격을 이룰 수가 없다. 아, 멋진 말이죠.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뺏긴 거예요. 자, 이 문장의 출처가요. 그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여러분들 김국진 씨 아시죠? 예, 그분이에요. 김국진. 예. 그분 인생이 롤러코스터입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예. 몇 년 전에요. 그분의 성공 스토리를 1시간 동안 TV를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폭 빠져버렸어요. 군데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말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메모하면서 막 강의 듣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문장인데요. 원래 원문은 조금 달라요. 그분이 원래 원문은요.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노력을 아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요 문장을요. 성공을 합격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래 보시면요. 강의 일정표에 맞춰서 꼭 예습을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1번과 2번이죠. 요 과정입니다. 문제집이죠. 요거 반드시 예습해야 됩니다. 예습 너무 중요해요. 자, 예습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서너 시간 안 돼요.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습하는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예습은요, 여러분이 문제 직접 풀어놓은 거잖아요. 예습 목적이 뭐냐? 10월 27일입니다. 시험을 누가 치죠? 여러분이 시험 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대리시험 칠 수가 없어요. 시험은 여러분 스스로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친다면요. 몇 달 동안 수많은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안 풀면요.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어요. 예습하지 않고 강의 듣게 되면요. 여러분이 푼 게 없잖아요. 시험 때 망한대 말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가장 많은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지 당일날 당하지 않고 충분히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습한 상태에서 다음에는요. 강의를 들어요. (3시간 반) 소요가 돼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세 번째 복습합니다. 복습은요, 문제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복습이다. 복습은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3단계입니다. 시간 가장 많이 걸려. 다음에 3시간, 1시간요. 다 합치면요, 하루에 8, 9시간 봐야 됩니다. 예습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러면요, 7, 8월 금방 지나가요. 공부하기 바빠요. 그럼 볼까요?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입니다. 멋진 공부예요. 만약 7월, 8월 한 번만 보게 되면요, 2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게 되면요, 3바퀴가 넘어가요. 3바퀴. 다시 말하면 6개월치 공부하는 효과를 가진단 말입니다. 무슨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동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게 되면요, 완벽한 공부가 돼요. 이걸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9월 새 때는 계속 암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2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3단계를 꼭 거치도록 하세요.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약집 처음부터 보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자,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가 22페이지예요.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가 납니다. 이 부분은 한 문제가 아주 약해요. 출제가 희박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기본 원리죠. 목차 1번입니다. 자, 총론 파트가 나오고 2번 개념과 분류인데요. 자, 총론 파트가 출제가 희박합니다. 부산 학이 나오잖아요. 이 파트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02번이 있죠. 부동산 개념과 분류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한 문제는 필수고요. 두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자, 2번을 집중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요약집을 진행하는데요. 흐름이 있습니다. 비록 분량은 최대한 압축이 됐지만은요, 그래도 여기서도 중요도를 체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별표 체크합니다. 별표요. 별표도 1개, 2개, 3개까지 체크합니다. 혹시라도 별표가 3개 나왔다. 3개짜리는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일단 별표는요, 중요합니다. A급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중요한 것 2단계는요, 동그라미 칠 거예요. 동그라미. 다음에는 밑줄이죠. 자, 분량은 요약이 양은 적지만은요, 항상 그래도 별표, 동그라미, 밑줄 치고 이렇게 요약집을 체크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자, 01번 부동산학 총론 파트죠. 부동산학은 출제가 희박합니다. 그러나 나온다면요, 체크해 볼게요. 1번, 2번이 있죠. 2번은 버리시고요. 1번만 밑줄 하시면 돼요. 부동산 학이란 한 줄 밑줄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각이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2번 동그라미 성격. 성격은요, 주로 나온다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묻습니다. 자, 학의 성격은요, 1번 종합과학이다 밑줄 하시고요. 종합과학은요, 오른쪽 끝 여백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줘요. 법경기 적어주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를 체계한 것이 종합과학입니다. 2번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응용과학 동그라미. 순수과학이 아니다 밑줄 하시고, 얘가 가장 잘 나와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다음에 3번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은 항상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4번요. 밑줄입니다. 경험과학이다.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 모두 밑줄 하시고요.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된 규범과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여백이 많습니다. 조금만 메모합니다.
자, 여백이 있죠. 학의 지도이념입니다.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이념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효율성이 있어요. 형평성이 나옵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합법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이념 방향, 지도 이념입니다. 그런데 자,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은 이미 9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지가 정책의 2대 원리다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은 다음 중 지가 정책의 2대 원리가 뭡니까? 물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효율성은 주로 민간 부분이죠. 형평성은 주로 공공 부문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 효율성은 자, 공공 부분은 바꾸면 틀린 말이고, 자, 민간 부분은 형평성 바꿔서 물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먼저 효율성하게 되면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말로 효율적 이용이죠. 이를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다. 최사가 돼요. 최사는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형평성은요,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가리킵니다. 공평한 배분이다. 이 두 가지가 정책의 2대 원리니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효율성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효율성이 목적이고요. 또 유휴지 제도가 있죠. 유휴지, 땅을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래요. 반면에 형평성이 받는 대표적인 제도하게 되면요,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면 오히려 형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감면시켜주고 적게 내고요. 얘가 바로 형평에 맞다는 말입니다. 자, 이 외에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익이 크게 개발되면요, 땅값 많이 올라가죠.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땅 가진 자와 땅이 없는 자 간에 형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땅 가지지, 형평성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바로 형평성 달성이 목적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는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학의 일반적인 이념 방향이 됩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고요. 다음에 특별 원칙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비교입니다. 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자, 학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 암기했죠. 능, 안, 경, 공 기억나시죠? 그래서 능, 능률성, 안, 안전성, 경, 경제성, 공, 공정성 네 가지입니다. 능, 안, 경, 공 네 가지가 일반 원칙이 되고요. 다음에 특별 원칙은요, 우리 시험은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자, 얘도 암기에 있죠. 능, 안, 전 세 가지입니다. 자, 평가의 특별원칙은 능률성, 다음에 안전성, 다음에 전달성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평가의 특별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목차 02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각각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28회 작년시험은요. 토지의 분류가 한 문제 나왔고요. 부동산 개념은 출제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 안 나왔다는 게 부동산 개념은요. 올해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올해는요.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둘 다 예상하세요. 먼저 1번요. 부동산의 개념.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여기서 종합 문제가 그동안에 10번 나왔어요. 항상 A급이에요. 중요하니까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복합 개념은요. 바로 1번, 2번, 3번 첫자 보니까 법경기 아시죠? 먼저 기술적 개념은요. 자, 공자, 위환 네 가지 암기했죠. 공자, 위환, 공, 공간, 자, 자연, 위, 위치, 환, 환경. 공자, 위환 네 가지가 바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화살표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유형적 측면이죠. 실체가 있더라 해서 유형 적어주고요. 다음에 2번, 3번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은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는 무형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경제적 개념은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모두 밑줄 하시고 암기했잖아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이미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봅니다. 다음에 3번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킨다. 정착물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동안 문제를 분석하면요. 부동산 개념은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10번 나왔으니까. 별도로 정착물만 묻는 문제가 단독 문제가 2번 나왔어요. 정착물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물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번 보게 되면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크게 항목 네 가지 있죠. 부착 방법,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그리고 거래 당사자 관계입니다. 첫 번째, 부착 방법 동그라미. 지문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요. 거래 당사자 관계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집중합니다. 먼저 물건의 부착 방법은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설치 제거한다면 당연히 동산입니다. 다음 문장을 밑줄 하세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 또는 제거하게 되면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이런 예가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두 번째, 설치 의도. 자, 설치 의도는요.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치 정진 목적, 가치 정진 목적 밑줄하시고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동산이더라도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이런 예가요.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 벽걸이 TV 있죠. 이런 것들은요. 임대 부동산의 가치 정진의 목적이니까 임차인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은요. 밑줄 하세요.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밑줄.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이 되었다면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이런 예가 바로 교회에 강당에 설치된 책상 걸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두 번째 항목, 주물과 종물의 관계.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밑줄입니다.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밑줄 하시고요. 자, 주물과 종물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주물은 주된 물건, 종물은 종된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바로 열쇠와 자물쇠 아시죠? 그러면 주물이 열쇠가 돼요? 자물쇠가 돼요? 열쇠가 깜짝 놀랐어요. 예. 자물쇠를 사니까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자물쇠가 주물이 되고 열쇠가 따라봐요. 종물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현관문에요. 자물쇠를 설치했잖아요. 부착을 시켰잖아요. 정착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따로는 열쇠도 따라서 종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로 인정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와요. 임대인이 설치한 선반 진열대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다음 문장 밑줄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가장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2번요. 광희 부동산. 광희는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동그라미. 준부동산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중기,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임목, 공장재단 등을 말하잖아요. 자, 준부동산은요. 그중에서 자동차가 나와요. 자동차. 자동차가 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자동차의 감정평가 방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중고 시장이 발달이 되었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원칙입니다. 즉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동차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만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예배까지 모두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대요. 무슨 말이죠? 자동차를 한 15년 탔더니 이제 고철덩어리 되었어요. 폐차 직전입니다.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어떻게 평가한다? 해체 처분 가격입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고철 가격이죠. 그래서 각각 모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까지는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목차 2번 봅니다.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요. 종합문제가 무려 11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럼 지금 페이지는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필지와 획지를 묻는 단독 문제가 또 5번 나왔고요. 그리고 2번요. 후보지와 이행지만 묻는 단독 문제가 또 2번 나왔고요. 3번 건보지도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1번 필지와 획지 봅니다. 자, 필지는요. 공간정보법상 개념이죠. 그리고 토지의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동그라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즉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오른쪽요. 획지는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가격 수준 동그라미. 따라서 활동상 개념으로서 밑줄입니다. 거래 활동에서 중시한다. 밑줄. 거래 활동은요. 필지보다 획지가 중요해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획지보다 필지가 중요하다.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획지가 거래 활동에서 중시가 되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이렇게 묶어주고요. 우리 시험은 나오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28회 동안 이거 2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를 물어요. 아시려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대분류관 용도 변경. 이러면 후보지가 되고요. 다시 자,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데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밖에 안 나와요.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쉽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성습도가 나와요. 용도가 바뀌니까 얼마만큼 빨리 바뀌느냐. 성습도가 나옵니다. 그럼 2가지죠. 성습도 하게 되면요. 성습도가 빠른 경우와 느리다 완만한 경우예요. 이미 정리가 되었죠. 성습도가 빠른 경우는 전환 전입니까? 전환 후입니까? 전환 후를 중시하죠. 그래서 장래 지역 요인을 중시합니다. 성숙도가 완만하면요. 전환 전이다. 전환 후다. 전환 전 현재 용도를 중시하더라.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자, 이 부분 다 설명이 다 교재가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후보지는 뭐
대분류관 용도 변경. 이행제는요, 소분류관 용도 변경입니다. 자, 아래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미자입니다. 성숙도가 높으면 밑줄, 전환 후 동그라미. 이어서 성숙도가 낮은 밑줄, 낮으면요 전환 전 동그라미. 여기까지 지문 잘 나옵니다. 3번요. 건부지가 낮입니다. 자,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건부지 평가는 원칙은 건부감가가 원칙이고요. 예배가 건부정가입니다. 그러면 건부감가가 원칙이죠. 건부감가. 자, 건부감가는 감가 요인 종류가 세 가지 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셋 중에 어디 속하죠?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 정말 중요하니까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요 6월달 마지막 주 수업 때 강조했습니다. 건부감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기억이다. 했는데도 딱 나오니까 기억 기가 막히게 암기해 놓고요. 얘만 딱 나오니까 또 한참 걸리잖아요. 보세요. 예. 그래서 기억. 건부감가,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건부지는 원칙은 건부감가, 예배적으로 건부정가를 보았고요. 자, 이어서 나지. 자, 나지 하게 되면 나지. 나지는 설명은 없지만은요. 요번에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개념, 토지 분류 각각 한 문제 가능하고 아주 중요하고 둘 다 A급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요약전이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는데요. 기출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예상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 푸는 흐름은 이제 과목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제가 푸는 것은요. 문제를 100% 전부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요. 다 푸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문제 있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문제예요? 대표 문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제가 문제 푸는 과정은요. 문제를요. 지금 문제집을 문항수를요. 반 이하로 확 줄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게 되면 다음부터 볼 적에는요. 제가 체크해준 문제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엄청 절약됩니다. 왜? 제가 체크된 문제만 보게 되면 이것만 다 바로 다 떠올리실 거거든요. 거의가 연결이 되거든요. 문제가 모두 적중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 줄여봅니다. 자,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갑니다. 26페이지죠. 8번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할 적이요. 아끼지 마세요. 이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덤성하게 막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늘에 확 뛰도록 그냥. 왜 이 책 아꼈다가 내년에 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려보고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아끼지 마세요. 그냥. 예. 자,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 2번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6번. 7번. 다음 페이지. 9번. 12번. 다음 페이지요. 15번. 17번. 19번. 다음 페이지 20번.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볼 적에 전부를 한번 보느니 체크된 거 두 번 보는 게 100번 나왔습니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속 체크합니다. 특성 넘어가요. 39페이지. 기출문제 체크합니다.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3번, 7번. 다음 페이지. 예상 문제 넘어가요. 1번,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3번, 4번, 5번. 그리고 7번. 다음 페이지요. 9번, 10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14번부터죠. 얘는요, 다음 주에 나갈 진도가 돼요. 오늘은 체크가 요거 전부 다 풀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제가 왜 대표 문제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선 여러분이 예습하라고 했죠. 예습할 때 이거 다 풀어봐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고민하세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일까 고민하세요. 문제를 줄여야 됩니다. 그 문제를 줄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요. 다 풀어왔잖아요. 제가 문제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복습할 때는요. 체크된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금방 봐요. 계속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 패턴은요. 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1년 동안 왜 공부하죠? 10월 27일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날 하루 때문에 1년 공부 고생하는 거예요. 공부했더는요. 똑같이 공부하면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여기 딱 맞춰가지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월, 8월, 9월, 10월입니다. 보이죠? 공부는요. 점점 좁히고 압축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요. 이때서는 퍼져버립니다. 도무지 정리할 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점 압축하고 정리하고 있다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상당한 양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다음엔 더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27일 시험 날이면 26일 있죠. 26일. 전날에 6과목을요. 한 방에 쫙 훑어봐야 됩니다. 그게 다음날 다 남거든요. 점점 압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압축하고 있지 않으면요.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는 게 지금 반 이하로 확 줄이겠죠. 문제를. 점점 압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욕심을 내요. 지금 문제를요. 줄여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근데 욕심을 내요. 자꾸 딴 문제 욕심을 내요. 우리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는 요 문제집 있죠. 요 문제집 내용만 충분히 하시면요. 무조건 기본 80점 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딴 거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확인하시면서 이것만 봐도요. 나올 거 다 나와요. 그게 모자라 가지고요. 다른 출판사 문제집 보고요. 특히 장판지 모의고사 8회본, 10회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보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자꾸 벌리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확대되어 버리면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것만 믿고 봐도 여기서 다 승부가 되는 거야. 거의 다 나오니까요. 욕심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장바지 모여서 보고 자꾸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옆에 절대 가지 마세요. 떨어지면 아시겠어요? 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예. 혼자 바로 가세요. 그래서 있는 것만 관리해야 돼요. 줄이기도 바쁜 시간에 언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봅니까? 6과목인데요. 확대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압축, 줄이고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 줄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회도, 3회도, 4회도 볼 적에는요. 체크된 것만 보세요. 예습은 다 보더라도 돼요. 그래서 체크된 것만 보게 되면 전체를 가장 빨리 떠올릴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는 문제는요.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